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정신과 간호사 편이 너무 잘 돼갖고 좋아요 120개를 찍었어. 여러분들이 질문을 또 많이 주셔갖고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또 남겨보려고 정신과 간호사 형님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뭐 시작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유치했어. 하나 둘 셋. 나왔죠. 네, 나왔네 이제. 우리가 답글을 달아놓은 것도 있는데 답글을 안 달아놓은 게 있잖아. 지금부터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학생이래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아. 많이 하셨네. 1번 정신건강센터 네. 채용공고 신규 넣고 한두 명씩만 뽑던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뽑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센터에서는 일단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력직 위주로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전문이나 정신요원, 건강요원이라고 해서 정보관이라고 하죠. 정신보건간호사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오히려 센터에서 일하고 싶으면은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센터로 가는 게 나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2번 상급에 해당하는 병원의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병원. 이건 내가 얘기해주기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 병원은 좋고 저 병원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팁을 드린다면은 성병원 그리고 저기 정신병원 뭐 이런 쪽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수도권이 아니네. 그나마 수도권이지 경기도에 있으니까 서울 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인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하기 그렇네요. 저는 그러면 저의 인생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하지마. 정신건강 간호사나 정신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셨는지. 근데 이런 거 없지 않나? 저는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은 취득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대학원 갈 생각이 있어서 정신전문 간호사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정신보건 간호사가 자동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취득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신전문 간호사는 어쨌든 간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대학원은 아직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 수아님이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이 아닌가요? 이건 전에 제가 답글을 드린 것 같은데,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이죠. 직.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김미원님이 네. 정신건강 간호사만 보고 간호대 입학해도 괜찮겠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간호대 입학한다고? 본인만의 어떤 정신 간호사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요, 뭐 간호대 입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죠. 면허 따고 바로 정신과 취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취업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무슨 병원, 그리고 또 용인에 있는 무슨 병원, 수도권에 잘 찾아보면은 초반부터 좀 좋은 병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개호 병원이라고도 있고, 그리고 또 알코올 병원을 원하시면은 참 병원이라고 또 있어요. 등등 많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은 많아요, 주변에 정신병원. 그러니까 경력자만 뽑는다고. 정신병원에서는 경력자를 뽑는다기보다는 신규들을 많이 뽑고, 거기서 경력을 쌓고 정신보건 간호사 취득도 하고, 그러면서 센터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자살예방센터 등등 여러 가지로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이 당연히 심리상담을 하죠, 간단하게. 정신간호사도. 그러니까 의사망이 아닌가? 환자가 면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진행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면담을 많이 해주는 간호사예요. 그리고 면담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면담하게 되면은 본인도 지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면담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라 심리상담도 하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영역 이런 분이 있어? 이거는 이제 심리사.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업을 하기 때문에 다학제 간 교류를 한다고 해야 되나? 다학제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함께 일해요. 여기서는 임상심리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임상심리사도 심리검사를 진행을 하고 간호사도 이제 간단하게 면담을 하는데, 임상심리사가 하는 면담과 간호사가 하는 면담은 다른 면담이에요. 임상심리사가 하는 거는 어떤 틀에 맞춰져 있는 툴을 가지고 이제 임상심리 검사를 하는 거고,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환자가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들을 해소해주는 면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정신간호사도 면담을 진행합니다. 잠깐만, 너무 뜨겁다. 끄자. 말 너무 잘하고 지금. 투님이 또 길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성적을 바닥치고 있대요. 괜찮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난 이런 친구들이 좋더라. 형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정신과 간호사 도전해보고 싶다. 좋아요. 도전 좋죠. 제가 소심해서 말을 붙일성 있게 못하는데 환자들과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어요. 성적을 커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단점으로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 소심하고 본인이 좀 부친성이 없고 본인이 좀 마음이 좀 뒤숭숭하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과에서 일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감기가 있다고 치자. 간호사가 감기 걸리면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를 돌볼 수가 없죠. 감기를 걸린 사람을 돌볼 수 없으면 언제 돌볼 수 있어? 내가 감기가 나야지만 일을 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정신과에서도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지만 마음이 정신과 일하기 전에 이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좀 다스렸다, 좀 나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지. 왜? 감기를 걸렸던 사람이 감기를 나았을 때, 감기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알거든. 공감할 수 있잖아. 그렇지. 충분히 감기를 걸리지 않은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들한테 뭔가 간호를 할 때랑, 감기를 한번 겪어본 사람이 지금 감기 걸린 사람한테 간호를 할 때는 느낌이 다른 거지. 내가 마음이 좀 아파봤으니까 나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더 다가가기 쉽다. 그렇지. 더 다가가기 쉬운 장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내 말이 공감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좀 마음이 좀 힘들다, 그래서 이 마음들을 내가 스스로 좀 이겨내고 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 분명히 힘들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말 잘하네요.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네. 기획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진행해 보셨나요? 네, 프로그램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서 간호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진 않는데, 원래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같이 이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사회복지팀에서 가장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간호사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 못하지만 저희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긴 하죠. 어떤 것들 있어? 프로그램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저는 미술치료를 제일 좋아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진행하는 게 일주일마다 차모임이라고 있어. 티타임? 그렇지. 쉽게 해서 티타임. 그 티타임을 통해서 환자들이 이런 점이 불편하고 또 이런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 환자들은 병동 안에 있으면은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친구거든. 가족이거든. 가족 회의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듣고 그걸 바로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이제 티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제가 주로 했던 그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그리게 시키는 거야. 뭐 그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그렇지. 거지. 지금은 이제 봄이 오잖아요. 이제 봄이 오면은 먹고 싶은 것들 그려보세요. 아니면은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것들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걸 다 그린 다음에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시간. 근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들한테는 엄청난 치료 효과를 줘요. 왜냐면은 자기가 얘기를 하고 누군가 그 말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최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걸 들어주는 거,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형인데. 안녕하세요. 노는 오빠님. 좋네, 플레이 오빠. 그 태국에서 만나갖고 두려움없이 도전하라. 많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래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 초반 반응이 보고 계속하기보다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형님. 예. 감성으로 님 정신과 보호사분들의 업무적 영향과 처우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호사 선생님들. 보호사분들이랑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아? 당연하죠. 보호사가 없으면 정신과가 안 들어가지. 그렇지, 들어갈 수가 없죠. 보호사분들의 업무는 간단해요. 제가 맨날 보호사들이 새로 오시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직원의 안전, 둘째가 환자의 안전, 세 번째가 위험물품 관리. 이게 바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왜냐면은 병동에 입원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살, 자해, 우울, 타해 등등의 어떤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치료진들을 먼저 보호하는 게 보호사들의 역할이고, 두 번째가 이제 환자끼리 싸울 수가 있거든. 환자들을 또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수시로 이제 라운딩을 돌면서 혹시나 환자들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또 보면서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보호사들의 역할이고, 처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게, 우리가 또 정신과 보호사분들의 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이게 그 병원마다 달라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아웃소싱에서 할 거고, 외주를 통해서 이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전문병원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아마 어떤 병원은 정규직이고 어떤 병원은 계약직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우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보호사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병원 처우를 본인 스스로 알아보셔야 돼요. 윤추님, 혹시 우울증이 있는 간호사가 정신과 간호사이라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안 좋을까요? 아까 근데 말한 거 네, 아까랑 말한 거랑 비슷하네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는 본인이 먼저 우울증에서 극복을 하셔야 돼.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마음 관리를 스스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이죠, 환자들한테는. ZZZZ. 네.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죠. 맞습니다. 센터로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국정건이 좋은가 보네요. 국정건 국립정신건강센터. 예전에 이제 쓰러져가는 병원이 그게 지금 센터가 돼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변했어요.
안전님, 정신과 쪽은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남녀 성비? 요즘은 사실 남녀 성비 따지기 어렵지 않나?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남자 혼자고, 그래도 남자가 한 병동에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서는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8대2? 7대3 정도? 이건 사실 좀 케바케라 이것도. 딱 말하기엔 그렇지. 네, 맞아요. 다 병원마다 다르겠지. 책과 커피와 강아지. 일반 대학 정신과 폐쇄병동에서는 신규를 뽑는 추세인가요? 요라고 하면은 요거는 아닙니다. 아, 네. 일반 대학병원에서는 안 뽑는다. 그렇지. 대학병원에서는 신규를 안 뽑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이긴 한데 폐쇄병동에서 신규를 뽑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규 간호사들이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죠. 되게 많네요, 질문이. 정신과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정신과 간호사랑 임상심리사분들과 같이 협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는 협업을 하죠. 왜냐면 환자가 심리검사 처방이 났을 경우에 당연히 임상심리사분들이 그분들을 심리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해서 그 환자한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간호를 하고 있죠. 이분 로로님은 내 유튜브에 가장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댓글 요정이시구나. 네. 이런 포경, 이런 주제 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비뇨기과 아는 분이 잘 없어갖고 패스. 김미아님, 좀 아시는 분이네. 근무를 하시면서 윤리적 딜레마는 어떤 게 있었나요? 딥한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거죠. 격리 강박. 우리가 정신과에서 굉장히 예민한 분야죠. 환자가 이제 난리를 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환자들이 막 몸부림치고 막 타의 위험이 있고 자의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일단 강박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내가 내가 싫어하는 환자면 막 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길 수 있어. 왜냐면은 나를 위협하고 이러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보호 본능이 있지. 그치.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마음이 앞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 묵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거는 타해나 자해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강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들을 예방하는 게 좋아요. 그건 사실 맞아요, 프로세스상.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 먹기 달린 것 같아.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간호사가 저 사람이 싫어서 그 상황이 왔어, 기다렸다, 아싸 묵자,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서 저 사람이 또 저런 상황이 왔구나, 최대한 예방을 해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강박하는 거. 이게 사실 딜레마라는 거는 본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환자를 대하느냐. 사실 강박사항은 어쨌든 무조건 와요, 정신과에서. 근데 내가 그래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저 사람한테 정말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치료 목적으로 하느냐. 사실은 그거는 본인만 알지 채팅으로는 몰라. 내 채팅으로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웃겠다 이런밖에 안 쓰잖아. 그러니까 정신과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많은 진상들도 만나고 하겠지만은 정말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진상들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이 저럴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 간호사가 있는 반면에, 저 진상들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내가 묻고 말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윤리적 딜레마라는 답변에는 사실은 내 마음속의 대화죠. 마음속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딜레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용용님은 또 그 세계에 지금 여행하고 계신 분인데, 멋있는 사람이 박수, 화이팅. 근데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 이런 말씀 MP, RN 이런 거 쓰시는 그러니까 분이면 MP 좀 아시는 분이네. 우리가 항상 여행 조심해서 하시고. 네, 조심하십시오. 또 이 삼성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선생님. 캠핑도 안녕하십니까. 그렇고 점점 더 재밌는 컨텐츠 같이 하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니님, 정신과에 관심 있는 학생. 근데 정신과 관심 있는 학생이 되게 많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반용님, 영상 잘 봤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정신 전문 병원이 땡땡 정신 전문처럼 정신과만 다루는 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땡땡 정신병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신과만 다루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들도 신규를 뽑고 있습니다. 땡땡 정신병원들 중에서도 신규 교육이 잘 돼 있는 병원들도 많아요. 잘 찾아보시고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신규도 바로 정신병원 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바로 답변 됐네요. 네, 가능합니다. 이혜민이 교수님이 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왔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디 교수님?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혹시 다시 보신다면 학교를 알파벳을 앞에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번호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밥이라도. 그 밑에 댓글은 이민영님이 내가 아는 309의 혜미야. 나도 3층에서 했는데 여기서 그만.
양양님, 정신과에 관심 있는 학생인데 정신과에 오래 일을 하게 되면 보통 대학원을 많이 가나요? 아,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공부 더 하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치.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거의 대학병원에서는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학원을 많이 가기는. 그러니까 진급을 위해서지 결국은. 결국 좀 진급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진급적인 부분보다는 본인이 더 알고 싶어서. 네, 알고 싶어서 가는 게 좀 더 순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조 셰프님, 내 친구, 후배 형님 셰프. 대단하십니다. 네. 요새봐, 고맙다. 셰프요? 아니야. 간호사. 백결님, 영상 잘 봤습니다. 간호학과 졸업하고 정신전문병원에 바로 취업 생각 중인데 학점은 네. 일반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이상 돼야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 학점을 공개하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모르겠어. 저 때만 해도 거의 10여 년 전이죠.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학점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근데 요즘은 따로 알아봐야겠네요. 필리프님, 간호사분이 조리 있게 잘 말씀해주셔서 많은 정보 얻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예은님, 내가 또 거기서 만났어. 네. 라오스 영상에 얼굴 나왔고. 아, 라오스. 방비행 같이 가서 놀았던 친구고. 이재성님, 신규 MP 간호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남자분이건. 만나 뵙고 싶네요. 진짜, 진심으로. 파이팅. 나니 갤러리 나니. 예원아, 안녕. 신기해서 선풀 호감상 갑니다. 카페 잘 되겠지. 카페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예원이 카페. 나 간다는데 안 가네. 마쿤 옥맥 와카님인데 형 보기 좋아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야? 내가 아는 후배인데 지금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거든. 한번 가서 영상 같이 찍자. 좋은 일 하시네요. 잠깐만, 아까 똑같은 분이네. 백기현님. 아, 이분이 질문이 많으시구나. 관심이 많으시네. 1번 정신전문병원에 취업할 때 토익 점수를 따야 할까요? 정신전문병원 토익 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알아보셔야 돼요. 저 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 네, 병원마다 다르고.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자격증 면허만 잘 따시면 되고요. 간호사 면허가 네, 있어야지. 간호사 면허가 제일 중요하고 정신전문병원에 취업하는데 뭐 따로 그런 거 없다. 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2점대 학점으로 취업 가능할까? 2점대? 요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2점대를 받아봤기 때문에 총 점수가 3점이 개인적인 저의 견해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막 성적이 좋지 않다고 지금 뭐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정신전문병원 대표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조심스럽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가능하다. 네, 힘내십시오. 파이팅. 쥐안 정신과로 가고 싶어 정보 찾았는데 영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질문 주신 내용들을 다 답변 드렸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면 또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죠. 아, 여기 많은 댓글들이 있다면 아니 멀리서 와가지고 아니 일단 오케이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또 이번 영상도 정신과에 관심 있는 분이나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야기할 거는 뭐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좀 더 실질적인 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정신과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실생활에 필요한 마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좋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그러면 그 다음 영상에서 주제로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이거 안 하냐? 구독 이런 거 안 해? 좋아요?